하여튼 우리 제대로 오토로 해놨거든요.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5주기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기 전에 모두 일어서서 헌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까? 네. 일정 공명. 바로 앉으시죠. 세월호 5주기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아픔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자식을 안타깝게 잊은 어머니, 아버님의 아픔을 좀 나눠지고 싶습니다. 오늘은 국민 안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 안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의 날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여러 가지 인재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재단 관련 등 많은 안전 관련 법안 국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향후 대북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지랖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한 북한에 이번만큼은 문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배가 헛된 희망을 가졌나 봅니다. 결국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회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각한 회담 중독만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 불가라는 기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또 이것이 올바른 비핵화 프로세스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시정연설을 통해 제재 완화 없이는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하노이에서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아무런 진전도 변화도 없는 답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 홀로 북한이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청명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똑같은 시정연설을 본 것인지 갸우뚱합니다. 북한이 어떤 막말과 비난을 해와도 무조건 평화, 대화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군수뇌부와의 자리에서 강한 군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힘이 있어야 평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맞는 실천과 행동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핵화 역시 강력한 대북 제재만으로 우리에게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끌어낼 힘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없이는 안보도 비핵화도 불가능합니다. 회담을 위한 회담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회담만 1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비핵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낼 회담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그리고 교만,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 54.6%가 부적격 의견을, 28.8%가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아파트나 살 걸 그랬다. 그저 부자니까 기분 나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국민 모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한마디로 논점을 흐리는 발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 거래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검찰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은 어제 사실상 욕설까지 페북에 공유했습니다. 참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말 이 여권이 이미선 후보자를 보호하겠다 하니까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오른다면 과연 제대로 헌법재판관의 자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청와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퇴시키시거나 지명 철회하십시오. 경사노위가 어제 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관련해서 중재안을 냈습니다. 많은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노조 가입, 5급 이상 공무원 노조 허용 등을 비롯해 단체 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인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폐지는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노동계 이익만을 대변하고 기업의 방어권은 외면한 중재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편향 인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중재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강성노조와 강의 강경투쟁과 발목 잡기로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의 경영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투자와 고용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노동법 등 개별법과 저촉되는 협약을 우선 비준하는 것은 또한 위헌 소지의 절차상 문제도 남습니다. 경사노위 이번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노동계 목소리만 대변하는 경사노위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경사노위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네, 이상만. 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사노위 사례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이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를 통합하고 하는 정치의 기본은 완전히 있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무조건 숫자 많은 쪽 중심으로 갈라치기 하는 이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산의가 중재안 냈습니다만 이것 역시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반발만 사고 있습니다. 또 이 경산의 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지금 노사 갈등 겪고 있는 한국 GM과 관련해서 이거 갈등을 막고 관리를 해줘야 될 중앙노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조정이 어렵다면서 양측 견해 차이 커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이런 선언인데, 이어서 바로 GM 노조가 파업을 포함한 쟁의에 돌입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정상적인 정치, 갈등 조정, 사회통합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갈등 조정은 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고, 또 인사는 정말로 배짱과 오기로 밀어붙이고, 북한에는 도대체 왜 저럴까 싶을 정도의 북한 바라기로 일관하면서, 그러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오로지 총선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48조 원을 투입해서 전국의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돌아서 갑자기 이런 시설을 짓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타하지 않고 생략하고 짓겠다. 1월달에 했던 지역 차별적 예타 24조 원에 이어서 또 48조 원을 예타 면제해서 SOC 나눠먹기 하겠다는 이런 총선 선거 전략 내놨습니다. 이제 정말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이럴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 나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없다. 어떻게든 총선에 이겨서 좌파 정권 연장해야 되겠다고 정말로 핏발을 세우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나서는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짓고 나서, 이런 시설 짓고 나서 운영비가 없어서도 지자체는 못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짓는 자체도 돈이 없지만 짓고 나면 역시 돈 먹는 한화가 되는 게 이런 시설이거든요. 이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니까 공익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서 운영비 조달하겠다.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국민들 여론 호도에서 총선에서 이기고 되겠다는 이 정권에 대한 정말 심판의 총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타가 없다는 말씀을 면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타가 없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윤사면 위원장님 질문 드리나요?